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13일 헌재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정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도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은 헌법과 법률 아닌 국회 다수 이해관계에 따른 무리한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국힘의 한 관계자는 오죽하면 계엄을 했는지 증명해준 판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조상호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탄핵 남발의 경종, 헌재 결정문 안보나 국회가 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배척, 윤석열 측의 계엄 정당성 주장의 핵심 근거, 즉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인한 국정마비 사태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는 그간 주장을 이번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배척한 것, 이진숙, 최재해, 이창수 등 검사 3인의 탄핵 사건 모두 동일한 판단, 이어 서울고검의 수사자료 미제출 등 비협조로 파면 사유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기각됐으면 자숙할 줄 알아야 이게 끝인 것 같지? 곧 지옥이 기다릴 것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검사들이 기각된 이유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건태 의원의 설명을 들으면 명확해집니다. 쟁점은 이제 직무유기 부분이 이게 직무유기가 헌법재판관들이 명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도이치모스 주가 조작 사건 기록이 헌재에 와야 돼요. 아, 그렇죠. 예, 당연히. 예. 근데 헌재가 그걸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야. 제출을 안 해버렸어요. 야, 그러니까 수사 기록이 안 넘어갔어요? 예, 예. 이 재판관들이 그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 법에 네. 수사 재판 중인 기록은 안 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우리 법의 맹점이어서 제가 엊그저께 개정안을 냈습니다. 자기들이 재판 중이라서 이 기록을 제출 거부했기 때문에 기각될 수도 있는 거네요. 증거 부족인데 증거 부족으로. 예전에 이정석 검사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네. 그때도 증거 부족이었어요. 아, 왜 증거 부족이냐면 검찰이 그걸 징계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이 없구나.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근데 국회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회 탄핵소추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국회라도 이걸 제동을 걸기 위해서 탄핵을 했는데 증거가 없는 것은 정부 책임이죠, 사실은. 근데 검찰 책임이죠, 검찰 책임. 네. 자,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권영세가 주장하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맞는 말일까요?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거짓말, 거짓선동 하나를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12.3 계엄 전에 22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이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딱 한 건이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건만 처리됐습니다. 2024 헌나 1호 사건이 이진숙 사건이고 2024 헌나 1호라는 것은 2024년에 탄핵안 중에 첫 번째 헌법재판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024 헌나 2호 사건이 최재해 감사원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월 3일 계엄 전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회가 줄탄핵을 했다, 탄핵을 남발했다, 그래서 계엄을 해서 계몽을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단 한 건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내란 이후에 8건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그중에 4건은 내란 속의 윤석열,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내란의 공범들이 4명이었고 오늘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 김건희에 대해서 무혐의했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엄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거짓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노정면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시사 퀴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 공직자는 몇 명일까? 정답은 이진숙 단 1명.
계속 탄핵, 줄 탄핵 때문에 계엄령했다는 계몽령 타령은 개뻥. 많이 한 것 같다? 계엄 후 윤석열 등 내란가담 의심자들 탄핵, 김건희 봐준 검사들과 감사원장 탄핵도 계엄 이후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국회에 탄핵소추 권한은 정당했고 수사자료가 없어 기각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 역시 검찰의 자기 식구 살리기 위한 법사기인 것인데 여기에 역대급 법사기가 바로 윤석열 탈옥 공작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기현 판사의 구속기간 계산의 위법이 한 번이 아닌 두 번, 즉 날로 계산하라는 법을 어겨가며 시간으로 계산해도 기소시간을 넘기지 못하자 체포적부심 기간까지 추가로 집어넣어 기소시간을 넘긴 만행이 들통났다 이겁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국회에 나와 지기현의 판결이 잘못되었으나 즉시 항고하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관 노래를 하고 앉았다 이겁니다. 이에 분노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을 찾아 항의를 하는데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이용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포유합니다. 검찰은 법무부라는 행정부의 조직입니다. 어떤 행정부 공무원들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위헌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대한민국의 행정부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들이 헌법재판소고 자기들이 대법원입니까? 아닙니다. 행정부는 있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공화국의 한 단면 아닙니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위에 있고 대법원 위에 있고 헌법과 법률 위에서 군림하는 심우정 총장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두 번째 심 총장은 얼마 전 출근길에서 적법 절차 원칙과 인권 보장을 얘기했습니다. 웃음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 국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사건 헌재 결정문에서 헌재는 이렇게 갈파합니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 총장은 이런 기본적인 법리조차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조직 보스였던 윤석열을 어떻게든 풀어주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갖다 붙인 겁니까? 인권 보장을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 그것도 최고 권력기관에 대해서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다른 피고인의 인권은 어땠습니까? 왜 이제서야 최고 권력기관의 인권을 운운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석방을 했으니 즉시 항고권은 포기된 거 아니냐? 이 얼마나 본말 전도입니까? 석방하지 말고 즉시 항고하라고 했더니 석방해놓고 즉시 항고권이 포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이런 불복 절차의 포기 절차를 오로지 서면으로, 그것도 명확하게 포기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법원을 상대로 했을 때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언론을 상대로 어떠한 서면 제출도 없이 명시적인 포기 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즉시 항고권 포기가 의제된다, 간주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법리도 몰랐을까요? 오히려 형사소송법은 즉시 항고 기간 7일 동안 즉시 항고를 하든 안 하든 집행정지효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정지효는 계속 유지돼서 윤석열은 구속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형사소송법조차 어겨가면서 윤석열을 풀어준 겁니다. 형법상 도주원조죄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자를 도죽해 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심우정 총장의 석방주의가 형법상 도주원조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인 윤갑근이 굳이 대검에 나와 기자회견을 여는데 어제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즉시 항고 관련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것이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인가, 대법관의 답변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옹호하기 위해 사법부를 대놓고 비난하는 이 그림이야말로 지금 윤석열 측의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측이나 국힘이나 심우정 검찰이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